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가주 작업환경안전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직장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LA 통합교육고가 교직원들을 위해 저렴한 하우징 2,000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LA 사지구 리디아 라만시 의원이 임기 6개월 만에 리콜 위기에 처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가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하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자랑스러운 총영사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10대를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 현장에서 미성년 취업 법규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화랑에 힘입어 미국인들의 순자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 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무기고가 될 것이라며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서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경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얀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유통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021 회계년도 8개월 동안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를 개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 작업환경안전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은 직장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작업환경안전청은 당초 직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허용하는 엄격한 마스크 착용 규정을 고려했으나 비즈니스 업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를 뒤집고 직장 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직장 내에서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게 되면 전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업체들은 이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과 완료하지 않은 직원들 간의 불화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었습니다. 가주 작업환경안전청은 직장 내에서도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수정된 방안은 오는 17일 회의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해당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승인이 되면 오는 28일에 발효됩니다. LA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가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자랑스러운 총영사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에 5월 30일자로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황인상 전 부총영사의 뒤를 이어 LA 총영사관의 실무를 관장하게 된 권성환 부총영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LA 총영사관에서 경제와 차세대, 재외국민 보호 업무 담당 영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LA와는 인연이 깊습니다.
2016년 외교부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북미국 이과장을 맡았고 이후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3년 동안 부총영사로 근무했으며 LA 총영사관 부임 전까지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입니다. 1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온 LA라서 마치 뭐라 그럴까 좀 예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고향에 제2의 고향에 왔다?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반갑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제일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큰 거는 한인 사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공간도 그 발전된 한인 사회의 위상 또 발전하고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걸맞게 사랑받을 수 있는 총영사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총영사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총영사관 그런 총영사관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외국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재외국민 보호라든지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 면제에서 발급 문제라든지 서울에 들어가시는 게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간 차원에서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과 동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간 차원에서 총영사관, 문화원, 교육원 이런 우리 그 정부기관 차원에서 우리 문화와 이제 한국에 대한 소개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공외교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함으로써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을 잘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한국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언제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권 부총영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현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자가격리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영사관 내부에서 한국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돌격형 소총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에 오늘 항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날 30여 년간 시행되어 온 돌격형 소총 금지법이 무장할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버니테스 판사는 지난 4일 1989년부터 시행된 2주의 공격형 소총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에 자주 쓰이는 돌격 소총 AR-15를 두고 스위스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AR-15는 가정용 방어 무기와 국토 방어 장비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밝혀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버니테즈 판사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타 장관은 법원 판결이 걱정스럽고 심란하게 하면서 큰 우려를 낳는다면서 우리는 이 판결로 저지될 수 없고 저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또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돌격 소총 금지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1심 법원 결정의 유예를 항소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스탁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어린이 5명이 숨진 뒤인 1989년 미국 주 정부 중 처음으로 반자동 총기의 판매를 금지하며 총기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제임스 밀러와 샌디에고 카운티의 총기 소유자 단체, 총기 권리 옹호 단체 등은 돌격형 소총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급증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해 용의자 검거에 보상금을 내걸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한인 조니 시의원 주도로 LA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니 시의원은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용의자 검거에 보상금을 내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8일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보상금은 목격자들로 하여금 사건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용의자 체포를 위해 언론과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보상금 제도는
제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승인할 경우 시 입법 분석관과 시 검찰이 중호범죄 심각성에 기반해 기존 보상금 프로그램 또는 새로운 보상금 프로그램을 창설하는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LA 경찰국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대유행했던 지난해에는 아태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호범죄가 114%까지 증가했습니다. LAPD는 LA에서 지난 4월 한 달에만 총 62건의 중호범죄가 발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인 10대를 대체 인력으로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 현장에서 미성년 취업 법규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인 업주들이 10대 미성년자들의 고용에 나서는 데는 전국적인 구인난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용돈도 벌고 사회 경험을 쌓으려는 중고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겹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취업 증가와 함께 관련된 노동법 위반 사례들도 늘어나 한인 업주들의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이 서류 미비입니다.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 채용 가능 여부와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학교와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동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한 의무 보고자 위임과 교육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노동법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AB 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사내에 전담, 보호 직원을 지명하고 미성년자 학대 및 방임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한인 업주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연령에 따라 일의 종류와 노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째는 $500, 두 번째부터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했더라도 성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법규에 정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며 미성년자 직원의 신상 정보와 근무 시간, 임금 지불 관련 서류들은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 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 허가 유효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연방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이민서비스국 서비스 정책 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 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정책 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이민서류 처리 지침을 폐지해 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서류가 최종 거부되기 전 서류 보완 기회도 갖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같은 정책 개선을 통해 이민 신청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체류 신분 변경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이민자들이 받게 되는 고용 허가 유효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CBB뱅크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경제 경상화에 맞춰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전 지점의 업무 시간이 늘어납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매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웨비나와 무료 법률 상담인 월간 법률 상담소를 개최합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이 올해 뉴스타 장학금 수여식은 7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CBB뱅크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경제 정상화에 맞춰 다음 주인 월요일인 14일부터 전 지점 업무 시간이 늘어납니다. CBB뱅크 전 지점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됩니다. 토요일 업무는 아직 재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얼바인 지점은 기존의 업무 시간을 유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매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웨비나와 무료 법률 상담인 월간 법률 상담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과 5월 세입자 권리에 대한 웨비나에 이어 이달에는 주거권 센터 담당자를 초청해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웨비나를 오는 16일에 개최합니다. 웨비나는 16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주거권 센터 HRC의 수잔리 코디네이터가 HRC 단체 소개를 비롯해 공정주거권과 불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강의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해당 웨비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줌 아이디 940-3906-9633 패스코드 910-85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는 23일에는 1대1 법률 상담 서비스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공되며 세입자의 주거권을 포함해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전화번호 800-867-364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이 올해 뉴스타 장학금 수여식을 7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은 10일 장학이사회를 열고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발렌시아 지사장을 뉴스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연임시켰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40여 명의 장학이사들을 인준하고 장학심사위원장에 제프리 박 씨를 인준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은 오는 7월 2일 장학생 심사를 거쳐 7월 16일에 줌으로 제21회 뉴스타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0분입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인디언 힐 블루버드 구간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 맨체스터 블루버드 구간 카플레인 쪽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7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에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91번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차량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역시 느린 차선 쪽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알티샤 블루버드에서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605번 프리웨이 놀스 방향입니다. 105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텔레그랩 로드 구간 12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팽로드 구간도 18마일대로 부분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19마일대 심한 정체 시작으로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5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콜로라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3마일에서 17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10번 놀스와 교차된 다음 구간 브로드웨이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6에서 15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15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5마일에서 14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영국에 모였는데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기부 논의가 본격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먼저 5억 회 분량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추가 공여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5억 회 분량을 전 세계 빈곤국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을 구매해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량이 확보되는 8월부터 시작한다고 시기도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세계 각국의 접종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라며 백신 기부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 strings attached. Let me say it again. With no strings attached. Our vaccine donations
don't include pressure for favors or potential concessions. 미국의 백신 기부 공식화는 선진 7개국 G7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백신 기부를 장려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각국의 추가 발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This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ability to meet our goal of providing 2 billion doses of the vaccine to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over the next 18 months.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신대서양 헌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기후변화와 보건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이 발표한 것으로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기본 방향을 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경품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겠다는 주도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워싱턴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21살 이상 성인이 백신을 맞으면 담배처럼 미리 말아놓은 대마초 1개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주는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현재 워싱턴주에선 주민의 49%가 접종을 마쳤고 58%는 최소 1회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보다 1 내지 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애리조나주도 백신을 접종한 21살 이상 성인에게 대마초를 경품으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추첨을 통해 대학 전액 장학금과 최고액 $5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There have been other states that have tried similar incentives. Some have a lottery that you could win $1 million. Our lottery, you can win up to $5 million. 델라웨어주는 대학 전액 장학금과 도로 무료 통행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주는 대마초 이전에는 맥주나 와인 등 주류를 경품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전국에서 성인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성인 70% 이상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식품의약국이 대량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얀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얀센의 모기업인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오늘 FDA가 자사 백신의 유통기한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당초 3개월이었던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유통기한을 4개월 반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이면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4월 얀센 백신이 심각한 혈전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자 이 백신에 대해 임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혈전증 유발 사례를 추가로 수집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뒤 열흘 만에 사용을 재개하라고 권고했지만 불안감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얀센 백신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까지 2,140만의 분량의 얀센 백신이 정부에 납품됐지만 실제 사용된 것은 절반을 간 넘는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J&J는 이번 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인 안전성 평가 연구 결과 나온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백신을 2에서 8도에서 냉장하면 넉 달 반이 됐을 때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021 회계연도 8개월 동안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미 재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정 적자가 2조 60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9.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지출은 4조 6,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9.7% 늘었으며 세수는 2조 6,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200만 명이 실직한 후 정부가 수조 달러의 지출 증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정 적자도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5월만 보면 월간 적자는 1,320억 달러로 작년 5월에 3분의 1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고용 증가와 올해 소득세 납부 기한을 한 달 앞당겨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회계연도 종료를 4개월 앞두고 연방정부는 사상 최고치였던 2020 회계연도의 3조 1,300억 달러 적자 규모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테러 자금줄이라는 주장으로 이란 석유 산업에 가한 제재 중 일부가 해제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오늘 이란 석유 산업 관련 전직관리 3명과 2개 회사를 제재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오늘 낸 성명에서 제재 해제 대상은 과거 이란의 석유 화학 제품의 구매, 판매, 운송, 마케팅에 관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재 해제는 행동이나 지위 변경이 확인돼 내려진 조치라면서 이는 미 정부가 제재 대상의 행동이나 지위가 변경될 경우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제재가 풀린 인물과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아흐마드 갈레반디 이란 국영사 임원이 이번 제재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는 로이터에 이번 제재 해제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며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합의 복원을 협상 중이며 미국과는 간접적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것으로 이란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제재를 부활시키자 이란도 핵 활동을 일부 재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미 호감도는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동맹 멸시 논란까지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와 함께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12일부터 26일 미국 이외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6,2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62%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사 때 34%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올라간 것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 응답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한국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74%,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더욱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문항에서 긍정 답변율은 75%로 지난해 조사 때 17%와 비교해 무려 5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교역 강화를 위한 논의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성명을 오늘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회담은 수준내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캐터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와 대만의 최고 무역대표인 잔덩 장관과의 논의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TIFA의 논의 재개를 앞두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TIFA 회담을 재개하면 결국 FTA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의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올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어떠한 공식적 왕래도 즉각 중단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 협상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관련 회담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TIFA 회담은 교착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야망을 가진 위협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외교를 우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2022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점검을 위한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적 능력을 다루는 순간에도 우리는 북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증가시키고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야망을 품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능력 확대를 지속하는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 국가로 보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기조에 따라 국방부도 외교 중심이 해법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외교를 중심에 두고 지속해서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한 범인이 DNA 수사를 통해 6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범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몬태나주 캐스케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1956년 1월 그레이트 폴스에서 숨진 10대 2명의 살인범이 케네스 굴드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굴드는 그레이트 폴스 태생으로 피해자인 패트리샤 컬리츠키와 가까운 곳에서 자랐습니다. 컬리츠키와 그 남자친구인 드웨인 보글은 당시 보글의 차 주변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사망 당시 컬리츠키를 부검해 확보한 법의학적 증거를 이용해 2001년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DNA 프로필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와 대조했습니다. 수년간의 작업 끝에 굴드가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굴드는 이미 2007년 사망에 화장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의 DNA를 이용해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러나 다행히 굴드의 2 자녀를 찾아냈고 이들로부터 DNA 샘플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DNA는 1956년 수거된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한편 캐드너 경찰은 범인이 밝혀질 때쯤이면 살해범이 이미 숨진 뒤일 가능성이 크다고 줄곧 생각하면서도 과거 수사관들이 수십 년간 수집한 파일들을 검토한 뒤 사건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캐드너 경찰은 범행의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희생자들의 가족은 65년 만에 조금이라도 해답을 알게 된 데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됐던 미국의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7%도 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었던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8% 급등한 4월에는 못 미치지만 0.6%나 올랐습니다. 물가 급등은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봉쇄가 이뤄지고 수요가 급감한 지난해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상화에 따른 수요 급증과 원자재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o, a third of that CPI print was driven by used car sales that, again, like last month, really went up pretty significantly. That's reflecting the disruption in the auto supply chain from semiconductors. 이처럼 물가 상승이 예상을 웃돌면서 중앙은행인 연준의 기조가 변할지 관심입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한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습니다. 아직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입니다. During this time of reopening, we are likely to see some upward pressure on prices, and I'll discuss why. But those pressures are likely to be temporary as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reopening process. 하지만 변화의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큰 만큼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사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커뮤니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하우징 유닛 2,000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행콕파크와 셔먼옥스, 실버레이크 등을 관할하는 LA 사지구 리디아 라만 시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리콜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컬 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사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커뮤니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하우징 유닛 2,000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어느 장소에 저렴한 하우징 유닛을 신축할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교육부가 소유한 건물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통합교육국 교육감은 앞서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교사와 교직원들이 LA 외곽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최소 2시간 30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하우징 유닛 증축까지는 1년에서 2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건축 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콕파크와 셔먼옥스, 실버레이크 등을 관할하는 LA 사지구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리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의 리콜을 요구하는 조직 CD4CD4가 결성되어 니티아 라만 시의원 리콜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리콜을 주장하는 이들은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앞으로 남은 시의원 임기를 채우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데다 정치적 성향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 규정에 따라 7월부터 11월 초까지 27,000명의 주민 서명이 모아지면 리콜 선서가 실시하게 됩니다. 니티아 라만 시의원은 리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나 성명을 통해 세입자와 소규모 비즈니스들 그리고 홈리스 주민들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영국, 호주, EU와 양자회담을 하는데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 간 회담이 열릴지가 여전히 큰 관심사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미국에 이은 2년 연속 초청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의 버금은 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회의에선 K-방역과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는 데 집중합니다.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G7 회의를 계기로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대면 정상 외교도 본격 가동되는데 문 대통령은 영국, 호주, EU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추진 또는 협의 중인 일정은 없다면서도 만남 성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간 다양한 협력과 함께 일본 측과의 대화에 정부는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들 간 만남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약식 회동은 언제든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G7 회의 참석 이후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에는 오스트리아를, 15일부터 17일에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합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예비경선 1위였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끝까지 대세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전당대회 하루 전까지 중진들은 통합과 안정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새 당대표 결정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당뿌리가 뽑히지 않게 안정을 택해달라며 마지막까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견제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당의 뿌리마저 뽑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불안이 아닌 안정을 택해 주십시오. 분열이 아닌 통합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주호영 의원은 마지막 일정으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추모소를 방문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모든 과정이 정권 교체를 위해 건너야 할 강이라며 대통합의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공정성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주호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선 막바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눈 부릅뜨시고 누가 제대로 된 당대표인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더 벌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만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을 당선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은 시대의 아젠다를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종 당원 투표율은 역대 최고. 일단 세대 교체론으로 관심을 끌며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준석 대세론 속에서 중진들의 안정론이 당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파고들었는지가 최종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최고위원이 뽑힌다면 국민의힘은 변화의 이미지를 얻겠지만 영선의 젊은 당대표는 중진들을 이끌고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전례 없는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중진이 당선된다면 경험과 경륜으로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겠지만 결국 변화의 바람이 통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국민의힘 당권 경선,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대선 전국을 책임질 새 얼굴은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9.10포인트, 0.06% 오른 34,466.24를 기록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9.63포인트, 0.47% 오른 4,239.1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08.58포인트, 0.78% 상승한 14,020.33을 나타냈습니다. S&P 500지수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도 5월 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은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등을 주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 관련주가 1% 이상 올랐고 부동산과 기술, 통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금융과 자재, 산업, 에너지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에도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잦아들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전날 발표된 휘발유 재고 증가 소식에도 하반기 원유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에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3센트 오른 배럴당 70.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하루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내준 후 다시 70달러 선을 회복한 셈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보고서에 하락했던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월간 보고서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등에 올랐습니다. 오펙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600만 배럴가량 늘어난 하루 평균 9,658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와 부동산 시장 화랑에 힘입어 미국인들의 순자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 연방준비제도 보고서를 인용해 1분기 미국의 가계 순자산이 작년 말보다 3.8% 5조 달러 늘어난 136조 9천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찍은 역대 최대 기록을 곧바로 갈아치운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인들의 자산이 늘어난 것은 주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분기 가계 순자산 증가액 5조 달러 중 3조 2천억 달러가 주식, 9,680억 달러가 부동산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S&P 500 지수는 7% 상승했고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경신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에 힘입어 가계 저축이 증가하고 연준의 제로금리 덕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를 개점합니다. 스트리밍 업체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넷플릭스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경쟁자와 마주하고 있다며 온라인 스토어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전날인 금요일보다 낮 기온 3, 4도가량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8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5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5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1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4도, 습도 32%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